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또 최대 확진자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었기 때문에 신문들도 주요하게 일면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예. 경향신문은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그 아래 작은 글씨를 보면 24일 오후 10시 기준 8,200명을 돌파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앞선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겁니다. 예. 작년 12월 15일 7,848명이 최고치였는데 예. 지금 이미 8,000명대에 올라섰으니까요. 예, 저희는 지금 밤 9시 기준으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서는 10시 기준으로 통계를 다시 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우세화됐다, 우세종화됐다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폭증 전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곳을 포함해서 다수의 신문들이 역대 최다로 예상되는 확진자 수를 전하면서 네. 이와 함께 대응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는데 예. 정부 대응이 조금 늦거나 또 빈틈이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정부 대응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800선 아래로 내려갔죠. 이게 1년 정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셈이 됐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요, 특히나 해외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시장이다 네. 보니까 해외에 돌아가는 상황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중앙일보에 실린 그래프 두 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픽이 출렁이는 코스피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 7월 6일에 3,300선까지 올라서면서 정점을 찍었다가 예. 그 이후에 줄곧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보면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 최근의 하락폭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나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나스닥 시장의 변화, 또 FOMC의 변화, 긴축 예. 움직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중앙일보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세 가지를 삼중악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 정치권 뉴스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측근 7명이 이제 임명직 맞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쇄신바람이 다시 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배경을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예. 여기에 가장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 서울은 빨간색이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예. 작년 4.7 서울시장 보선 참패 때보다 서울 민심이 더 좋지 못하다라는 분석이 이 보고서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서울시당 보고서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유권자들이 꼽은 주요 대선 3대 의제가 예. 부동산, 경제,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정권 심판론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예. 2030 세대, 특히나 그중에서도 남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예. 돌파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필패 구도다라는 내용도 있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뭐 큰절을 하면서 사과를 예. 한다던가 말씀해 주신 이른바 7인회 측근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런 한껏 몸을 낮추고 있는 모습들이 그 근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다음 삼김이라는 표현이 신문에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 이름을 나타낸 건데 예. 공교롭게도 모두 김 씨다 보니까 예. 이 지지율 상위 3명의 대선 후보 배우자 삼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서울신문에 보면요. 이 김혜경 씨를 광폭 내조, 그리고 김건희 씨를 그림자 유세, 예. 김미경 씨를 가족 동반이라고 하면서 특징을 압축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설 명절 이후에 활동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 명절 지나면 아마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으니까 그때부터 좀 나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신문은 먼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요. 7시간 통화 논란이 가라앉을 즈음 예. 공식 사과를 먼저 한 후에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 봤고요. 활동은 윤석열 후보와 별개로 사회 취약계층을 만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쪽으로 콘셉트를 잡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는 이미 작년부터 후보와 별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내조 유세를 통해서 선점 효과를 노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김미경 씨 같은 경우는 딸 안설희 씨가 격리를 마치게 되면 안철수 후보와 함께 셋이서 유세 예.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를 통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가족 리스크와 차별화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인들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만평을 하나 볼 텐데 어떤 만평입니까? 네, 한국일보에 실린 만평이고요. 이거는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만평에는 한 가족이 나오는데요. 예. 세 가족이고요. 세 사람이고 대선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TV를 보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 뉴스를 보고 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세 가족이 앉은 자리에는 사과가 이미 수북하게 쌓여 있고 네. 추가로 TV에서 사과가 더 튀어나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좀 불편한 표정으로 고마해라 이렇게 말을 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게 혹시 좀 떠오르시나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사과 많이 하니까요. 그걸 표현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사과의 색도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기도 했고요. 새 신과 변화, 새 정치를 약속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좀 잇따른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어제 또 다른 후보의 사과가 또 있었는데 네. 혹시 보셨나요? 누굽니까? 허경영 후보의 사과가 예. 있었습니다. 이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못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투표 동료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온다 이런 비판 최근에 예.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만평이 뭐 사과 충분하니까 그만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불편한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이틀 뒤에 시행이 되는데 또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예, 자꾸 이런 그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또라는 말을 하게 돼서 좀 유감이고 가슴이 아픈데요. 예. 법 시행을 사흘 앞둔 어제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에 공장 설비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철제물이 갑자기 회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요. 예. 이 사고에 대해서 노조 측은 해당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사고 당시에 현장에 안전 감시자가 배치돼 있었다고 했고요.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돼서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예. 신문은 현대중공업이 작년에도 4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적었고요. 예.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뭐 법 시행 전이긴 하지만 그런 취지는 이미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딱 열흘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설 연휴가 지난 목요일이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개막을 해서 이제 딱 열흘 남게 된 건데요. 동아일보 일면을 보시게 되면 네. 사진 하나가 크게 실려 있습니다. 네. 이 베이징 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올림픽 참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면 관계자들이 방역복을 철저히 입은 모습이 나와 있고 지금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가림막도 예. 해둔 모습입니다. 정말 뭐 철저하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 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폐쇄 루프까지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 폐쇄 루프 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입국한 2,500여 명 가운데 72명의 확진자가 지금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중에 33명이 폐쇄 루프 내에서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예. 뭐 좀 우려를 낳는 부분인데 열흘 동안 추가로 어떤 소식 전해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막 전까지는 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고 좀 줄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